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노년층 주거 문제입니다. 필요하신 분은 정말 많은데 왜 살 곳은 이렇게 부족할까요? 저희가 살펴볼 한국 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이 명백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원인, 특히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해결책도 같이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선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미 초고령 사회잖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걸 넘어서서 요즘 노년층 분들은 자산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셨고 또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좀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원하시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어요. 이게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쵸. 저도 기사 보니까 자녀와 이제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이 2011년에는 한 27.6%였는데 2020년에는 12.8%로 막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더라고요. 반면에 노년층 순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무려 9,610조 원이 넘는다니 와, 정말 대단한데요? 그러니까 경제력도 있고 또 독립적인 삶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니 당연히 그분들을 위한 맞춤 주거시설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수요는 정말 폭발적인데 근데 현실은 그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.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주로 이제 활동적인 노년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인데요. 이게 2017년부터 6년 동안 전국에 고작 2곳 늘어나는데 그쳤어요. 2곳이요. 네, 겨우 2곳이요? 6년 동안? 네.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양로시설은 오히려 줄었고요. 물론 요양시설은 좀 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활동적인 노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아니, 정말 이상하네요.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분명히 괜찮은 시장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급이 꽉 막혀 있을까요? 기사에서는 그 원인으로 규제를 지목하고 있죠? 네, 정확합니다. 여러 규제가 그야말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요.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개발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급 시설 위주로만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. 결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저가형 시설은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. 특히 세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. 아, 세금 문제요?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? 핵심은 이 노인주거시설이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서 세제상으로 너무 불리하다는 겁니다.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.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 혜택도 훨씬 적고요.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. 심지어 노인주거시설은 입주자가 내는 그 생활비 있잖아요. 주거비, 식비 같은 거요. 여기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. 네, 부가세까지요?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면세인데? 그렇죠. 민간 임대는 면세인데 노인주거시설은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불리하다는 걸 넘어서서 사실상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어떤 장벽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. 마치 노인주거 사업을 계속 복지의 틀에만 과도두려는 것 같고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마저 줍니다. 와, 이건 사업을 하려면 불이익부터 감수하라는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. 세금 말고 또 다른 규제 장벽도 있나요? 개발 자체에 대한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. 노인주거 시설을 지으려면 반드시 그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해요. 소유권이요? 네, 사용권만 있어도 사업이 가능한 다른 민간임대주택과는 이게 아주 큰 차이죠. 여기에다가 LH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택지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처럼 사업성을 높여줄 만한 지원책도 부족하고요. 이렇게 규제가 겹겹이 쌓여서 공급을 막고 있다니.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기사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? 우선 가장 시급한 건 역시 세제 혜택입니다. 최소한 민간임대주택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좀 현실화해야 한다.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. 전기세 감면 같은 새로운 지원책도 이야기되고 있고요.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운영 방식의 변화입니다. 아, 운영 방식이라면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걸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? 분양형 도입 같은 거요? 그렇습니다. 아직 내 집 소유를 선호하는 노년층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.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개발사 입장에서도 초기 투자금을 좀 쉽게 회수할 수 있게 하려면 분양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작년에 발표된 임대 분양 혼합 모델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.
물론 지역별 상황에 맞게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. 개발 규제 완화도 필요하겠네요.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 문제라든지. 네, 필수적입니다. 사용권만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고 공공택지 공급을 늘린다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의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합니다. 네, 정리해보면 결국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거 수요는 정말 폭발 직전인데 현실의 공급은 각종 규제, 특히 불리한 세금과 경직된 개발, 운영 방식 때문에 꽉 막혀 있다는 거네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 설계나 우리 사회의 변화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? 네,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.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요. 앞으로 지어질 노년 주거 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단순한 집 제공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이 공간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고 또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어떤 고립감을 해소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그 사회적 통합이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